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같이 전압을 높게 사용하는 배터리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배터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BMS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도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이 자료를 공유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플이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메인 화면이 이제 이 모양이 있고 지금 또 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위에 검정 라인이 충전이 다 된 거고 여기가 이제 방전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게요. 배터리 전압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가 대충 한 3V 정도 될 거고요. 여기가 4.2V 정도가 될 거예요. 3V에서 4.2V까지 충전을 하고 또 다시 방전을 하고 쓰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배터리가 한 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배터리를 2셀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뭐 3V에서 4.2V까지 쓰고 다시 방전하고 뭐 두 개가 같이만 움직인다고 하면 전혀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 18650 배터리는 사실 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저항값도 좀 다르고요. 배터리의 이제 노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당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을 하나 구매했어요. 배터리 상태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휠캠이나 여러 가지 자작할 때 쓰는 것들인데 15셀을 직렬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안에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정말 막 메이커 다르고 상태 다르고 뭐 정말 난리 부르스로 스폰 용접을 쳐놔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와, 진짜 이런 것들 정말 큰 사고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영상을 촬영하고요. 또 얼마 전에 18650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을 해서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마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두 셀일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충전을 하고요. 방전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서로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충전을 쭉 하면 이렇게 낮은 것부터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요. 4.2V에 도달을 했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뭐 한 3.9V다, 0.3V 차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거죠. BMS가 하는 일은 이 상태에서 높은 전압의 에너지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해요. 뭐 전압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제 배터리가 노화가 되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배터리를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제품들은 충전할 때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충전하고 나서도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으면 사실 계속 에너지를 태워서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개가 됐다고 하면 계속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다 보면 막 지 각각 다 틀어져요. 정상적일 때는 어떤 셀 하나가 4.2V 이상 딱 올라갔을 때 나 충전 다 됐으니까 충전하지 마 라고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42V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그럼 배터리 하나가 계속 올라가요. 배터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이 배터리는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BMS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폭발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배터리 팩은 제가 휠캠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팩인데 이쪽은 충전하는 라인이고 여기는 이제 방전하는 라인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고 충전기는 이제 이쪽으로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 방전하는 라인에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렇게 장비를 열어보면 이쪽 라인으로도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애들은 낮은 상태고 뭐 하나가 높기 때문에 BMS는 컷을 했는데 컷을 한 건 이제 충전 라인 여기를 컷을 한 거죠. 충전하지 말라고 방전 라인은 그대로 두고. 근데 충전을 계속 일로 하니까 어, CPU는 이쪽을 컷을 했지만 계속 전압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한계점을 넘어가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이 자체에 BMS에 칩이 있는데 그 칩이 불량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배터리 자체가 이제 정말 노후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배터리인데 계속 사용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냥 그건 내부 저항값이 굉장히 높은 배터리를 계속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비가 이제 사용 시간이 굉장히 줄었을 때는 그 장비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꼭 배터리를 어떻게든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던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직접 만들어서 다시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지 그 장비를 계속 쓰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BMS들은 충전 전압이 4.2V, 그 다음에 최저 방전 전압이 3V로 설정해 놓거든요. 근데 이런 설정이 안 되는 BMS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V 이하로 내려갔을 땐 BMS가 이제 너 전기 그만 써, 너 위험해, 배터리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쓰지 마 하고 이렇게 컷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이대로 또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충전이 됐어요. 그래서 4.2V 올라왔네, 충전 그만해 라고 하고요. 다시 또 그대로 방전하면 이렇게. 근데 이런 격차가 계속 커지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안 돼요. 요만큼하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기준으로 BMS가 컷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셀 밸런스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면 전체가 올라가고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용 용량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셀 밸런스가 잘 나온 배터리가 이렇게 만충을 해서 42V가 나왔다. 폭발할 이유가 없어요. 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얘가 열을 받아 갖고 폭발을 하는 건데 이럴 일 자체가 없는 거죠.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셀 밸런스를 잘 잡는 BMS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도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배터리는 제 전기 자전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팩이면 하루를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셀 기준이고요. 용량은 15,000mAh.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죠. 그리고 충전이 끝나고 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터리 전압을 체크를 해요. 지금 배터리 전압을 보시면 42.3V. 그래서 충전기가 42V에 컷이 되는 게 맞는데 약간 더 오버를 해요. 대부분의 충전기들이요.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42V 딱 맞춰지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직접 개조를 할 수 있는 충전기라고 하면 뜯어서 이렇게 전압을 뭐 42V로 정확하게 맞출 텐데 싸구려 메이커 아닌 것들도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집어넣기 위해서 전압을 조금씩 더 올리더라고요. 셀당 4.25V까지 집어넣는 배터리들 그리고 그런 충전기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전압을 보면은 그래도 셀들이 큰 트러블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충전이 다 됐는데 뭐 40V다 그러면 이제 셀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다른 배터리들이 그만큼 올라가서 컷을 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셀 밸런서를 물어 놓거든요. 배터리가 10개가 물려 있다고 표시를 해줬고요. 보면은 9번 셀이 좀 낮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정상적인 거고 9번이 약간 낮기 때문에 이대로 뭐 이것도 하루 저녁 정도 두면은 모든 셀들이 다 똑같은 위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이상 이렇게 셀 밸런서를 물려놓은 상태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깜빡임은 없고요. 다시 한번 켜볼까요? 그래도 10셀을 인식했고요. 뭐 전압차가 생기면 이게 깜빡거리면서 방전을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며칠을 이렇게 물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셀이 일자가 됐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전압은 낮아졌겠죠. 제일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테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42. 몇 볼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1.4V 정도 되네요. 약 한 1V 정도 내린 거예요. 셀 하나를 가지고 1V를 내렸으면 큰 일이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9개가 깜빡거리고 하나만 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0.1V 정도가 이게 틀어져 있는 거를 이 밸런서가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충전 용량이 얼마큼 더 들어가는지를 보면 방전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이게 항상 충전하던 충전기거든요. 지금 2A로 충전하고 있고 배터리 전체 전압은 41.7V 86W로 충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용량이 나오잖아요. 지금 8. 드디어 전류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5A고 66W 42.4V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BMS, 이것도 이제 같은 BMS긴 한데 이런 BMS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 같아요. 충전은 사실 다 된 게 맞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BMS가 충전을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BMS로서는 좋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충전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전압차가 많이 난다든지 뭐 해서 뭐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과열로 폭발을 했다. 이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스마트 BMS를 사용하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42V 정도, 42.2V나 그 정도에서 충전을 나는 끝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충전이 됐든 방전이 됐든 아무것도 못하게 컷을 할 수 있고요. 네, 방전하는 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BMS를 쓰는 게 보다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터리는 제가 휠캠을 위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배터리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BMS를 장착하고 좀 장점을 좀 찾았어요. 이 BMS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충전 모드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전할 때 쓰는 거 밸런스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충전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전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충전하고 방전이 이제 분류되어 있는 거죠. 볼테지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제일 높은 거는 지금 4.071V, 낮은 건 3.867V고 지금 현재 약간 BMS가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높은 쪽을 계속 방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 16가닥을 빼놨거든요. 이렇게 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액티브 밸런스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라운드 쪽에서부터 이제 꽂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낮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방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높은 걸 끌어다가 낮은 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일 낮은 볼테지가 3.883V였는데 3884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이게 높은 거를 내려서 이제 낮은 거를 계속 올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셀이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뭐 이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얘를 눌러버리면 이제 충전이든 방전이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긴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열어놓는다는 거고요. 충전 라인하고 방전 라인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셀 편차는 0.158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걸 표시해 주죠. 4.07V가 제일 높은 거고요. 3.912V가 제일 낮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충전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밸런스가 된다는 표시가 나와요. 제일 낮은 거는 방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쪽을 계속 방전을 하면서 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셀 밸런스가 잡을 때까지 이걸 계속 작동하면 좋으나 이게 충전할 때만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빼면 밸런싱도 멈추게 돼요. 이 정도 전압 차이가 나면 이제 하루 정도의 시간은 이렇게 계속 셀 밸런싱을 해줘서 이게 편차를 잡아줘야 되는데 충전하는 시간만 셀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셀 밸런싱 기능이 좀 부족한 BMS 같습니다. 배터리 트레이에 이제 전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다 한쪽 방향으로 써도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꽂아갖고 트레이를 태워 먹거나 이 기판을 태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플러스를 항상 그 위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위인 거죠. 이렇게 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BMS는 이제 이 플러스 라인이 여기 마지막 한 가닥에 가고 여기 이제 남은 뭐 여섯 가닥이 됐던 다섯 가닥이 됐던 그 이렇게 붙는 게 있고요. 또 어떤 BMS는 그냥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고 나머지 전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플라치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셀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가면서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라운드부터 연결하고요. 지금 이거 뒤집어서 꽂으면 이제 쇼트 나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죠. 항상 플러스가 이쪽으로 보게. 셀이 14셀까지 돼 있고 나머지들이 이제 꽂혀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뭐 데이터가 없네요. 7셀까지는 돼 있습니다. 9셀 연결해 보겠습니다. 9셀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셀입니다. 10셀.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셀을 내가 10셀을 쓸 거야 라고 아마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내일 나와서 이제 나머지 것들 테스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정도 대기한 상태고 아까 잠깐 충전을 물려서 전압을 좀 올렸거든요. 지금 전압차가 0.03V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밸런싱은 하고 있어요. 계속 밸런싱을 좀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현재 0.21에서 0.1V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딱 0.1V가 되면 이 밸런싱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BMS가 0.1V까지 이 편차를 맞춰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근사치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방전을 하고 이제 충전했을 때 셀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셀 밸런스를 또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할게요. 지금 모든 게 이제 스탠바이가 됐고요. 이 LED 전구를 켜면 꽤 많은 와트를 소모시킬 수 있거든요. 바로 꺼지네요. 왜 꺼졌을까? 또 충전만 되고 방전이 안 되네요. 컷을 한번 하고 나서 왜 컷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안드로이드 때문에 그랬네요. 이 배터리 용량, 최저 볼테이지랑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42,000, 41,000, 28,000, 3,000으로 설정해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3,000, 그러니까 31,000이죠. 31,000으로 만약에 세팅을 했다. 이게 원래 이제 31,000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요. iOS로 연결을 했어요. 10셀 지금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은 2,900, 29,000이죠. 그러니까 29,000 세트. 그러면은 이제 29V로 바뀐 거거든요. 29V 이하로 내려가면 일단은 BMS 활성화가 멈추는 거고 멈춘 상태에서 다시 30V가 되면은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낮거든요. 요거 한 그러면은 3.2 32V 32V로 설정해 볼게요. 세트. 네, 여기까지는 작동이 되네요. 지금 현재 226W 6.73A가 방전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 전압계에서 42V가 나오고 있고요. 편차는 0.12V, 상태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밸런서가 멈췄어요. 0.12V니까 이 밸런서가 0.15V 이상 차이가 나면 작동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0.13V, 0.1V이기 때문에 지금 밸런서는 멈췄어요. 그리고 소모를 시키면요. 네, 지금 47W, 54W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한 150W 정도 소모하고 있습니다. 1239가 방전이 됐습니다. 이건 배터리 끝까지 다 쓴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셀 상태가 뭐 좋지 않은 거 확인이 됐고 셀 밸런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틀어졌어요. 0.402V가 틀어진 거죠. 이런 전기자전거나 이런 BMS 달린 큰 배터리를 끝까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끝까지 쓰면 이 전압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다시 충전을 할 거예요. 충전을 했을 때 이 셀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전은 2A로 되고 있고요. 지금 충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16W, 17W 정도 충전을 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저렴한 BMS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 BMS 사용할 때 발란싱이 좀 덜 되는 제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발란싱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도 제가 발란싱을 원하면 언제든지 이제 발란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스텝1 자체도 0.15V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도 줄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줄여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줄이면 서로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0.15 정도 기본 셋 자체가 아마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온도 세팅 해놨잖아요. 제가 이제 충전하면서 좀 배터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컷을 할 거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기는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를 바꿔서 한 5일 정도 테스트했어요. 계속 충전하고 방전하고 셀이 어떻게 틀어지는지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배터리에서는 너무도 발란싱이 잘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거의 끝까지 다 썼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0.145V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이 볼테지는 3.190, 낮은 거는 3.044V.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 보이는 스마트 BMS를 4개를 더 구매했어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슈팅카도 이 스마트 BMS로 교체를 할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들도 이렇게 스마트 BMS로 다 교체를 할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이 볼테지 배터리를 쓰면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제가 그래도 배터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한 방식으로 배터리를 관리해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수치를 정확하게 이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직접 제작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 BMS는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구매하셔서 직접 작업하시면 보다 안전한 BMS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없으면 만들면 돼의 손종환이었습니다.